자, 학습지 10페이지 단원명 볼게요. 우리는 삼국의 성립과 발전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성립을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발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살펴볼 텐데 삼국 중에서 첫 번째 어느 나라부터일까요?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팽창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외부로 확대해 가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주로 확대를 할까요? 고대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정복사업,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고구려 하면은 정복이다, 전쟁이다. 어떤 왕이 떠오를까요? 네, 1번에 그 주인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이름부터 영토를 매우 넓게 많이 확대한 왕, 광개토대왕입니다. 말 그대로 광자는 넓을 광, 개자는 10개, 토는 영토죠. 영토를 넓게 확대했다, 열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 태왕 이런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 영토 확장이라는 이 큰 업적은 광개토 대왕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치, 카리스마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사람이 타고난 시대 배경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자, 1번에 이 광개토 대왕이 활동하던 시기의 배경을 보면은 중국이 분열 시기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위진 남북조 시대. 이 남북조가 중국을 크게 두 개로 쪼갠 다음에 여기 북조에서는 5 오랑캐가 16개의 국가로 나눠져 있는 5호 16국이에요. 엄청난 혼란기죠. 그래서 중국의 분열, 중국의 위기는 곧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또 이 기회를 또 잘 잡아야겠죠.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정복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2번 영토 확장을 보면은 광개토 대왕 릉비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광개토 대왕 릉비를 한번 살펴보고 가야겠죠. 네, 교과서에 광개토 대왕 릉비 사진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55페이지를 볼 텐데요. 여기 광개토 대왕 릉비 보기 전에 이 윗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그려져 있는 고구려 무사인데, 고구려 무사가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모양새, 생김새를 잘 보세요. 말에 무언가를 씌워놨죠.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 같은 옷도 보면은 이게 갑옷이거든요. 철로 만들어졌겠죠. 근데 이 철이 이렇게 물고기 비늘처럼, 이게 미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만든 갑옷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만 입은 게 아니라 무엇도 같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 전체에도 이런 식으로 방어구를 씌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사들을 계마무사, 말까지도 모두 이렇게 철로 방어구를 입힌 형태예요. 그래서 철에 대한 기술도 좋아야겠고 이 기마술도 뛰어나고 이렇게 되면 방어력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군사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보면은 이제 이쪽에 사진 보이죠, 여러분? 이 사진에 보면 이 커다란 돌덩어리가 비석입니다. 겨울이어서 여기 사진에 보면 눈이 막 있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기 보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크기가 이 정도면은 광개토 대왕릉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 실제로 지금 광개토 대왕릉비를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개토 대왕비 글자가 이렇게 잔뜩 새겨져 있잖아요. 이 글자를 이렇게 종이 있죠. 그 화선지 여러분 서예할 때 쓰는 그 종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물로 뿌린 다음에 탁 붙여요. 그런 다음에 솜을 뭉쳐가지고 천을 대고 거기에다가 먹물을 묻혀서 톡톡톡톡톡 두드리면은 글자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네, 그런 작업을 탁본이라고 불러요. 이 비석에 있는 글씨는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탁본을 뜨면 매우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탁본을 할 때는 머리카락 한 올만 들어가도 그 머리카락 모양이 다 선명하게 떠오를 정도로 되게 섬세한 작업이거든요. 이 탁본을 뜬 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총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내용을 보면은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 고구려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고구려의 그 출발 이런 부분이 쭉 다 있고, 중간 부분은 이 비석의 주인공인 광개토 대왕의 업적. 광개토 대왕은 이러한 일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개토 그냥 비석이 아니라 대왕 릉비죠. 예, 무덤에 세워진 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 릉을 지키는 사람들 수묘인이라고 부릅니다.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무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에요. 이 관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무덤을 관리하거든요. 왜냐? 왕릉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무슨 집에 사는 누구 그 명단이 엄청 많을 정도로, 수묘인의 명단이 엄청 길 정도로 무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해서 이제 광개토 대왕이 이 정도의 영토를 확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연구 결과를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학습지 갈게요. 자, 2번 영토 확장, 광개토 대왕릉비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우선 광개토 대왕은 백제 지역을 공격해서, 백제 지역 중에서도 한강 이북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돼요. 자, 이 말을 잘 봐야 됩니다. 한강 이북, 한강 북쪽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광개토 대왕 때 고구려는 한강을 차지했을까요? 차지하지는 못했을까요? 지도를 그려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가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한강이 어디쯤일까요? 네, 한강 여기 가운데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가 위치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위에죠. 그래서 한강 이북이라는 말 있잖아요. 한강의 북쪽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강이 여기 바로 위쯤까지 고구려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지했다라는 말이니까 아직 한강을 차지하기 직전이에요. 직전. 조금만 더 가면, 한 발자국만 더 가면 한강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한강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뇌물왕. 다른 말로는 뇌물? 실제적으로는 뇌물? 마리간겠죠? 네. 뇌물왕의 요청으로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해 줬습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신라에 와보니까 신라의 상태가 어때요? 약간 얘네 너무 뒤처졌죠? 야, 너희 뭐 이렇게 뒤처져 있느냐? 이런 것도 몰랐어? 저런 것도 몰랐어? 하면서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다.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로부터 무엇을 받은 걸까요? 네, 내정 간섭을 받은 겁니다.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술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죠. 자, 그리고 이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도망가는 왜구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전기 가야를 이끌던 어떤 가야의 세력을 약화시켜요? 네, 김해 지방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금간 가야의 세력이 약화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만주의 남부 지역을 차지했다. 이건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여와, 부여 알죠? 그 부여가 나중에 좀 쪼개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부여와 숙신을 정복했다. 이 숙신은 나중에 어떤 부족으로 바뀌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 배울 겁니다. 말갈이라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들어본 적 있죠? 이 말갈족을 나중에 한참 뒤에 또 무엇으로 바뀌느냐? 우리가 또 아는 말. 여진족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중국을 제패해서 여진이 청나라가 되거든요. 그건 또 한참 뒤에 우리가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개념 3. 광개토 대왕은 연호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연자는 우리가 2020년 할 때 그 연도를 말해요. 호는 호칭, 이름을 말해요. 자, 이 연호라는 건 시간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독자적인, 자, 이 명칭 잘 봅니다. 독자적인. 자,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이다라는 명칭이 나오면 어디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중국과는 달리 중국과는 별도로 우리만의 것을 독자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즉 중국과는 다른 별도의 우리만의 고구려만의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연호의 명칭이 무엇이냐면 영락입니다.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연호를 쓰냐면은 영락 1년, 영락 2년, 영락 3년 이런 식으로 연도에 이름을 붙여서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연호라는 것은 일반적인 왕이 쓸 수 있는 칭호가 아닙니다. 왕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중국이 이걸 쓰죠. 예, 황제입니다. 왕은 그냥 땅을 다스려요. 그리고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스립니다. 근데 황제는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땅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시간도 다스려야 돼요. 시간에도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시간, 너 나로부터 황제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에게 내가 이름을 붙여줄게. 너는 이제 내가 이름 붙였으니까 나의 다스림을 받을 거야. 라는 의식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 왕이란 칭호를 쓰긴 하지만 그냥 왕이 아니라 태왕 이런 식으로 좀 격이 다르게 쓰거든요. 그래서 독자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국사에서는 이 중요한 부분이 중국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성장하긴 하지만 우리만의 독자성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은 왜 이름이 장수왕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오래오래 살았었어요. 그 옛날 고대 당시에는 이제 7, 80 정도 살았다는 설이 있거든요. 상당히 오래 산 거죠. 그때 평균 연령이 40살 정도 되던 그 시대에 비하면 진짜 오래 장수한 사람이죠. 장수왕의 정책도 이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 못지않게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남진 정책,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자면 남진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남자는 무슨 남자일까요, 여러분? 예, 남쪽이에요. 진자는 무슨 진자일까요? 예, 나아갈 진출. 남쪽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북쪽에 있는 고구려가 남쪽으로 지금 압박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구려의 움직임, 장수왕의 움직임으로 어떤 나라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까요? 예, 고구려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예,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장수왕은 중국의 남조, 북조 56국 분열기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각각 교류한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필요한 이득을 쏙쏙쏙 우리가 빼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상당히 안정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이 분열 시기 위기 상황을 이용을 한 거죠. 아주 잘한 겁니다. 외교적으로. 자, 그 다음에 원래 고구려, 이 이전의 고구려의 수도는 국내성이었거든요. 이제 더 내려오기 위해서 수도를 이전합니다. 천도합니다. 자, 지금 현재 북한의 수도이기도 한 평양으로 수도를 이전을 해요. 천도라고 부르죠. 자, 이 평양으로 수도를 이전한 목적은 우선 국내성을 기반으로 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국내성이 수도로서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이 국내성의 털을 잡고 있었던 귀족들의 힘이 강했었거든요. 이 귀족들의 힘은 국내성이 수도이기 때문에 힘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도로 이전하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평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력들이 성장을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하겠죠. 국내성을 기반으로 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킨다. 자, 귀족 세력이 약화되면 상대적으로 왕의 힘이 어떻게 될까요? 예, 강해집니다. 이 둘 왕의 힘과 귀족의 힘은 서로 반비례 상황이거든요. 그걸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에도 수도가 남쪽에 있으면 남쪽으로 진출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평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을 보겠습니다. 네, 고조선 이래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고요. 예, 한강처럼 이 대동강도 되게 크고 좋은 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동강 위역에 네,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야지대로 물산이 풍부한 경제 중심지예요. 그리고 대동강을 따라서 바다로 진출하기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한강이랑 유사점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큰 게 이제 수도를 평양으로 이전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고구려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게 되니까 이제 남부지방에 있던 나라들, 특히 백제하고 신라는 큰일이 난 겁니다. 이 백제하고 신라 입장에서는 특히 신라는 여러분 광개토 대왕 때까지만 해도 고구려랑 사이가 어땠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죠? 백제는 원래 고구려랑 사이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왜 안 좋을까요? 서로 왼수지간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살해했잖아요. 그 뒤로 계속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자, 이 둘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가 가야랑 외랑 손을 잡고 신라를 막 약탈하고 그랬지만 그건 옛날 일이에요. 지금 현재 문제는, 지금 최고의 문제는 고구려의 남하거든요. 이 둘은 어제는 적이었지만 오늘은 동지가 됐습니다. 둘이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백제 할 때 제야, 신라 할 때 라를 합쳐서 무슨 동맹이라고 부르냐? 이 라가 앞으로 오면은 나가 되죠. 그래서 이걸 나, 제 동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백제의 수도인 한성이 함락됩니다. 어느 나라에게? 고구려에게 함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한강 유역으로 고구려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어디까지냐? 아래까지 여러분 중부지방까지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까지 와가지고 남한강 유역까지 와가지고는 우리 여기까지 왔다 하면서 비석을 남기고 갑니다. 충주. 그럼 충주 오늘날 무슨 도에 있을까요? 충자 보이죠? 무슨 도일까요? 네, 충청도입니다. 충청도는 중심 도시가 충주랑 청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충주, 충청도, 진짜 중부지방이죠.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어느 나라가요? 고구려가요. 엄청 아래까지 내려온 거죠. 자,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가운데 있는 강, 가장 중요한 강, 한강이죠. 한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한강이 바다랑 만나는 이 부분, 이게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가 한강의 상류일까요? 하류일까요? 여러분, 무조건 강이 바다랑 만나게 되면서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죠. 강의 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강이랑 바다랑 접하는 부분을 하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럼 반대쪽은 상류라고 부르겠죠. 근데 이 한강은 상류가 두 군데예요. 요렇게 흐르는 강, 요렇게 흘러 들어가는 강.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죠. 이쪽이 남쪽이죠. 그래서 이건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강, 이 남한강 유역으로 진출했다라는 말은 한강의 하류일까요? 상류일까요? 상류 지방까지 진출해서 이 아래쪽까지 와서 그 말은 고구려가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은 무슨 강을 이제 다 고구려가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한강을 고구려가 다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삼국시대에 법칙 같은 게 있어요. 삼국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이 전성기를 맞이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강을 차지하고 있을 때 전성기를 맞이해요? 한강을 차지할 때 전성기를 맞이하죠. 백제는 출발부터 무슨 강을 끼고 있어요?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삼국 중에서 가장 전성기가 빠릅니다. 근데 이 백제의 한강을 지금 어느 나라가 빼앗아 간 거예요? 고구려가 빼앗아 갔죠. 즉 이제 어느 나라의 전성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수왕의 남진 정책의 결과 삼국 간 항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요. 만주에서 한반도 중부까지 이루는 이제 강대국으로 성장해서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 2번을 통해서 고구려가 영토를 확장하고 전성기를 맞이했죠. 그때 당시 고구려인들의 세계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고구려인들이 어떤 눈으로 세계를 바라봤느냐? 자, 지금 고구려가 잘 나갈 때죠. 너무너무 잘 나갈 때죠. 자부심이 어떨까요? 되게 높았겠죠.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광개토 대왕 시기에는 고구려를 세상의 중심으로 보고 백제랑 신라가 고구려를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고구려의 아래에 있는 복속된 나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중화 사상이죠. 중국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오랑캐다, 문명인이 아니다 라는 것처럼 고구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완전 자신감이 가득 차 있던 상태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장수왕 시기는 더 그 자부심이 강해집니다. 왜냐? 무슨 강을 차지하니까요. 한강 이남, 한강 전체를 이제 다 차지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세계관을 수립해요. 이제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겠다. 선진 지역이라고 일컬었던 중국으로부터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우리만의 세계관을 갖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무엇이다? 천하의 중심이다 라고 일컬을 정도로 자신감이 이제 하늘을 찌르던 시기가 이 5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56페이지 여기 지도를 보면은요. 네, 고구려가 주인공인 지도입니다. 원래 기존에 졸본에서 옆에 있던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죠. 여기도 졸본이랑 국내성은 별 차이, 크게 거리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국내성에서 평양은 꽤 차이가 많이 나죠. 어느 왕 때, 장수왕 때 이제 평양으로 옮기면서 남진 정책이 본격화된 거죠. 그래서 남진 정책으로 한강에 여기 보이죠? 여기가 이제 북한강, 여기가 남한강 합쳐져서 이제 한강이 되는 건데 이 한강 전역을 다 차지하고 여기까지 내려왔다. 여기까지 왔음을 드러내는 게 바로 충주 고구려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는 이런 식으로 쭉 영역토를 확대를 한 거예요. 내려가다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계마무사. 자, 그 다음에 여기 57페이지 역사탐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세계관과 국호입니다. 자, 고구려의 세계관은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자신들을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다. 해모수의 아들이 주몽이잖아요. 해모수가 태양신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자손이네. 이런 식으로. 고구려가 세력을 떨치던 5세기 무렵에는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이라고 자부하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실제로도 거의 최강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천하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독자적인 세계관, 천하관을 내세웠습니다. 독자적 이런 말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왕을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라 황제의 비교, 황제랑 비슷비슷하게 여겨 태왕이라든지 성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독자적인 황제처럼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중국과 우리랑 너희랑 뭐 다를 거 없다, 대등하다라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자주의식과 자신감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당시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를 고구려의 종속된 나라로 여겨서 낮추어서 불렀습니다. 약간 이제 비하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특히 신라에서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고구려의 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기록이 남아있고요. 고구려는 이 같은 세계관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주변 여러 나라와 폭넓게 교류하면서 이제 전성기 발전을 맞이한 거예요. 쭉 보면은 여기 이게 이제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2를 볼게요. 자, 고구려의 국호, 나라 명칭입니다. 고구려를 뭐라 불렀느냐? 자, 고구려는 삼국시대 후기의 국호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바꿨네요. 우리가 알던 그 고려 있죠? 네. 자, 바꾼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장수왕 무렵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구려인 스스로도 충주 고구려비와 금동 영가 7년명 열의 입상, 불상이에요. 이름이 길죠. 고려라는 국호를 썼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기록에도 이 시기 이후에는 대체로 고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상호유사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왕건이 뒷날에 국호를 고려라고 한 것은 고구려에서 구자를 뺀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바뀐 국호인 고려를 그대로 이어받은 고려를 계승하는 국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헷갈리니까 고구려라고 이제 구분을 해서 부르는 거고요. 발해도 한때 자신들을 스스로 고려라고 하였는데 역시 마찬가지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국호 이름 명칭에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다시 학습지 가서 OX 문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하시오. 자, 5세기 고구려는 중국의 분열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네, 맞죠?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각각 북조, 남조를 놔두고 주체적으로 이용해서 이 둘의 분열을 이용할 정도로 네,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했습니다. 이번에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응하여 백제와 신라가 군사적 동맹을 체결하였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동맹을 무슨 동맹이라고 불러요? 네, 나제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자, 3번 광개토 대왕은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천도를 단행하였다. 진행한 거예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자, 맞는 말인 것 같죠? 이 말 자체는 맞죠? 하지만 광개토 대왕이 아니라 언제죠? 장수왕 시절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네요. 주인공이 틀렸네요. 자, 4번 충주 고구려비는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다.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이라는 전제가 있는 한 이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는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분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고구려비를 완전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이게 맞는 말이지만 새로운 뭐 유물이 발견되고 유적이 발견되고 북한 쪽에서 진짜 또 고구려 비석이 나온다면은 이 4번에 있는 말은 정답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0페이지 학습지는 여기까지 할게요.